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집 살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제가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줬다,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렸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집값의 폭락을 바라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점을 넘은 상태에서 그 이상은 거품이고, 거품이 꺼지게 됐을 때 받을 충격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주장하면서 지금이 가장 싼 시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2, 3년간 집값을 견인하게 만들었던 논거는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의 집, 특히 강남의 집은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망해도 서울의 집은 끝까지 오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승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2월 8,000건에 달하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월에는 1,800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3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이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거보다도 더 거래가 줄어든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시키고 나니까 거래가 아예 없어졌어요. 가뜩이나 없던 거래가 더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3구는 하락세가 확대가 됐어요. 계속 떨어지고 한강 이남 11개 구의 집값도 꺾였습니다. 한강 이남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실제로 거래 호가가 3, 4억씩 떨어졌는데도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돈이 있으면 현금 주고 착착 사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시기를 기회 삼아서 얼른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돈 있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풍선 효과 때문에 9억 이하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억 이하의 거래가 실제로 급증을 했다고 하고 수원 용인 등이 10억을 찍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수원, 용인 등은 풍선 효과로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영통구에 이어서 권성구, 무섭게 오르는 수원 집값 하면서 수원이 호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수인선까지 이딴 호재에 수원이 들썩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풍선 효과로 수원 곳곳의 아파트가 10억에 임박하고 있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투기가 몰리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잠잠했던 떴다방이 수원에 출몰하고 있어요. 84제곱미터짜리 분양권이 13억을 넘었다고 지붕을 뚫은 수원 집값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데 분양권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청약에 줍줍쪽이 몰리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이 5,4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해요. 무순위 청약에 6만 8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원이 이런 이유는 6개월의 짧은 전매 제한 기간 때문이죠. 또 대출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부동산 끝물을 알려주는 20, 30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당첨자의 80%가 2030이래요. 계약금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고 6개월 지난 후에 지금 10억을 뚫었고 14억을 뚫었다는 분양권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뜻하는 게 뭘까요? 불황에는 도박에 사람들이 뛰어들죠. 희망이 없는 세상, 불로소득을 꿈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한번 한몫 잡아보려고 수원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사면 불과 몇 개월 전보다 3, 4억이나 싼 가격에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몇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수원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죠? 2018년, 2019년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집들은 정리를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니까 안전하고 계속 가격은 오를 거다.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강남의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지역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2018년, 2019년도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또 강북에 한 채,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비싸고 돈 되는 집은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정리하는 트렌드가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강남권 한강변에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이 확산되고 공급 축소 전망에 계속해서 강남 호가는 올라갔어요. 똘똘한 한 채가 성립을 하려면 누구나 사고 싶어하고 또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똘똘한 한 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야말로 강남에 또 서울에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되면서 만들어진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죠. 어쨌든 이러한 똘똘한 한 채 붐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선택들을 합니다. 똘똘한 한 채와 안 똘똘한 여러 채, 못난이 집을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 또는 못난이들만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그러한 못난이들을 처분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주고 또는 기존에 똘똘하지 않았던 집들을 처분한 가격으로 똘똘한 집으로 갈아타서 1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안 팔려요. 그죠? 경기가 악화되면 못난이 집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고 똘똘한 한 채는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가격이 유지된다. 또 경기가 좋아지면 강남은 평당 1억은 갈 거니까 30억은 거뜬하다 하면서 갈아탔는데 지금은 풍선 효과 때문에 안 오른다던 못난이들이 9억으로 폭등을 한 거죠. 못난이가 똘똘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였던 강남의 집들은 안 팔려요. 똘똘한 한 채가 못난이가 돼버렸네요. 정말 똘똘한 한 채가 못난이가 된 걸까요? 부동산 가격은 단계적으로 형성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맥을 못 추고 있고 그 이유가 돈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그만큼 못 올라요. 그런데 못난이들이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될까요? 그러면 서울에 또 수도권에 3, 4억 하던 집들도 다 똘똘한 한 채처럼 다 똑같이 15억으로 맞춰지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아니죠. 부동산 가격은 단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위에가 하락하면 아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몇몇 거래로 못난이들이 오른다고 하고 있고 또 마음이 조급해진 20, 30대가 지금 못난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다고 얘기했던 똘똘한 한 채들의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용산 개발 등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 9월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균 31억의 거래가를 보였어요. 그 이후에 더 올랐다고 해서 34억까지 찍었었죠.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볼까요? 매물은 28억 8천부터 나와 있어요. 2억 이상 떨어졌네요. 그런데도 거래가 안 돼요. 지금 2달째 아무 거래가 없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18년 9월에 27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거래가가 27억입니다. 그죠? 똑같네요. 원점입니다. 리센츠 18년 9월에 18억 정도 했어요. 지금 실거래가 20억 5천을 찍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18억부터 있습니다. 현상이 바로바로 모든 단지에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트렌드는 같아요. 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 한번 볼까요? 2018년 9월에 19억 가까이 했었어요. 그런데 20억, 21억 막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18억대로 내려왔어요. 매물은 18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돼요. 할 사람이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이면 손해입니다. 2년 전에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신 분들 취등록세 1억 냈죠? 거래비용 3천만 원, 이자 비용만 해도 1년에 1억씩입니다. 보유세 1년에 1,500만 원씩 냈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1억씩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보유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 1,100만 원 냈던 보유세가 2019년도에 1,900만 원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배 이상 올랐죠? 점점 더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뭐죠? 강남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정말 깝깝하죠? 보유세 폭탄 신문에서 친절하게 시뮬레이션 해줬네요. 서초동 삼풍아파트 삼성동 롯데캐슬 갖고 있는 시세 총 44억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작년에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올해는 4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천만 원에 지금 팔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거래가 없는 와중에 불안한 마음에 또는 갈아타기로 똘똘한 한 채 프레임에 갈아타기로 더 비싼 값에 갈아타신 분들 무조건 손해죠. 그죠? 재작년에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 이분이죠. 재작년에 서울 집값 더 오른다. 작년에 또 오른다. 올해 또 오른다. 이분 얘기대로 3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지금 원점이네요. 그죠? 쪽집게라고 맨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이분 말대로면 그때보다 30% 올라야 되는데 지금 원점이네요. 원점. 또 이분 우한폐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어떠냐고 전문가 의견들 듣는데 여기 나왔네요. 분명히 한 달 전에 10% 오른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왜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죠?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 이분 상승론자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맨날 오른다고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안 오른대요. 무리해서 집 사지 말래요. 그죠? 다 이렇게 말바꾸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저 먹겠어요? 저도 그냥 좀 오르네요 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그죠? 보험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강남 4구, 마용성, 양천구 아파트의 거품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최근에 급등했던 지역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거품이라는 기사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그 이상은 거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품인데 지금 이 가격이 진짜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값에 집만 사서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 진짜 누가 샀나 보니까 부모가 세입자로 들어가고 자식한테 몰래 사줬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 몇 억 때문에 집을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내고 자식한테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비싼 값에도 강남의 집을 샀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들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프레임에 비싸게 분양받고 더 오를 거다라고 그냥 꿈꾸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 특사경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집값 담합을 잡는다고 해요. 점점 더 정책은 조이고 있어요. 부동산을 신으로 모시는 이상한 나라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삶의 공간이란 가치는 사라지고 어느새 불로소득의 우상으로 변질돼버린 집이 신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이겁니다. 불로소득,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황된 꿈을 꾸면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집을 산 겁니다.
지금 우한폐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별 문제 없다고 했던 정부가 지역사회로 더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나서서 얘기하고 있죠. 믿어달라, 확실히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현대차 공장이 올스톱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니까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현대차 공장이 멈추니까 거기에 딸린 수천 개 업체들이 지금 다 휴업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유가도 폭락하고 있어요. 코로나 쇼크로 국제 유가가 직격탄을 맞아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춰가고 있어요. 우한 쇼크에 해외 채권 발행이 꽉 막혀서 기업 상반기 16조 상환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LG그룹은 유동성 확보 총력을 위해서 베이징 트윈타워를 팔았대네요. 그죠? 대기업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닥친 문제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가 다 홍콩 경유해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죠.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집값이 주구장창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문정동에 파크 하비오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죠. 단일평형인 아파트인데 5억 9천에 분양했던 거죠. 정점을 찍었을 때 13억, 14억 가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10억 9천짜리가 거래 완료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신 분 실제로 이제 신고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4억이나 싸게 산 것 같이 느끼겠지만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만큼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얘기 듣고 집 안 사서 억울하시다는 분들 지금이라도 사세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 모든 사실들이 거품이고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승론자의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이러한 이야기에도 더 사야겠다 생각하시면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